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기상과 기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뭄 대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가뭄에서도 최대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 상시와에 대비한 대책,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5, 6월 농촌 들판, 양파와 마늘 등의 밭작물 수확에 쌀 농사가 본격화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농촌 들녘은 메말랐습니다. 가뭄으로 농업 용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은 농산일을 돌보기보다 물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랜 가뭄에 양파와 마늘, 감자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그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양파가 제대로 물을 먹고 커야 되는데 물도 안 크고, 특히나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알이 없습니다. 산간 지역 논에는 용수를 공급하는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 벼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가 27살에 부산으로 내려갔었는데 여기 살다가 근데 그때까지 크면서 봐도 한 번도 말란 걸 못 봤고, 그 이후에도 내가 여기 올라와서 안주까지 계곡 말란 걸 못 봤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최고로 말란 거지. 이 같은 가뭄은 오랜만에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늦봄과 초여름에 걸친 가뭄이 장기화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가뭄, 경남에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을까요? 함양군 지곡면 마창 들판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심어놓은 어린 벼도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92헥타르에 이르는 들판 상당수가 이런 처지입니다. 인근 덕안 저수지 저수율은 50%를 넘지만 벼가 겨우 말라 죽지 않을 수준의 용수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금보다 더 오래 이어지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다 보니 벼의 초기 생육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함양군의 5, 6월 강수량은 예년의 4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을 급하게 받습니다. 10헥타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급하게 이렇게 이제 그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지금 하루 지금도 물 공급을 해서 현재는 큰 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긴급하게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76억 원을 확보해서 긴급 용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관정 83개소와 하상 굴착 47개소, 간이 양수장 14개소 등 긴급 용수를 개발해서 관정 개발로 벼논에 물을 공급하는 급한 불은 껐지만 밭작물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밭작물도 이제 저희들이 일부 조금 시드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도작 우선으로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을 그쪽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산 마늘 최대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창녕군의 경우 예년보다 마늘의 뿌리 크기가 5분의 1 수준으로 수확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뭄으로 생육이 멈추면서 마늘 수확 시기도 일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온도가 28도가 넘으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지금 4월 말부터 비가 한 번도 안 와 지금 온도가 너무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뿌리가 작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수원에서도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면 달걀 크기만큼 자라야 할 사과 열매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이 더딥니다. 가뭄은 야생 동물에게도 견디기 힘든 재해입니다. 지난 22일 창원 대산 정수장에는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민가를 찾는 게 대부분인데 멧돼지가 정수장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뭄에 물웅덩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정수장에 들어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혹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못 나가고 여기서 잡자고 문을 닫았던 거고. 예년에 없던 가뭄에 경남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의 조짐은 지난 봄부터 일찌감치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부산, 울산, 경남의 평균 기온은 19.2도로 평년보다 1.6도 높았습니다. 5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1973년 이후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에서 역대 5월 평균 기온이 높았던 해는 올해를 비롯해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으로 모두 2000년대 이후입니다. 강수량도 34.1mm로 평년의 28% 수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은 1973년 이후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고요. 또 2012년 이후로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고 1위에서 5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서 강수량은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분포에서도 이상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일수가 준 것입니다. 지난 5월 비가 온 날은 5.7일로 평년의 8.8일보다 3.1일이 적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적다는 것은 가뭄의 강도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 10년 강수 패턴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강수량은 많아지고 있으나 사실 비가 내리는 날 수는 줄어들고 있어서요.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내리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경남에 내린 비 합천 148.5mm, 산청 69.6mm 등 일부 지역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은 19.2mm로 합천의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더구나 산청과 경계를 접한 함양군의 읍 지역은 고작 7mm가 내려 대조를 보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극심한 편차, 예측하기 힘든 가뭄의 양상에 가뭄 대책을 세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농정당국은 긴급한 가뭄 대책으로 우선 강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6월 한 달 동안 하루에 5만에서 8만 톤의 낙동강물을 끌어올려 저수지에 공급했습니다. 댐의 방류량도 늘렸습니다. 섬진강 상류 주암댐과 섬진강댐이 지난달 16일부터 하루 방류량을 기존 50만 1,000톤에서 76만 5천 톤으로 늘렸습니다. 난강댐도 지난달 20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4천만 방향 수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1년까지 대규모 수자원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21년까지 약 6,256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등 496개소의 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도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을 낙동강에서 찾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창녕 하만보 인근 양수장. 보에 고인 물을 끌어다서 오랜 가뭄에도 농업 용수를 풍족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뭄에 굴이 들러가지고 물로 못 퍼고 기계를 못 돌릴 정도로 되고 그런 상태가 몇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물이 적어갖고 기계를 못 돌리고 그런 입장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농업용수 양수장 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창녕, 상대포 양수장의 경우 치수구 높이가 4.8m로 낙동강 수위를 더 낮추면 치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납니다. 낙동강 녹조가 더 심해질 경우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의 방류량을 더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양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보관리 훈령에는 보수위를 하한선까지 낮추더라도 농업용수 치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개방에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가뭄 때문이 아니고 양수장의 치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낙동강 수자원을 가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양수장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낙동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게 24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전에 있던 시설이 있는 반면에 4대강 후에 이제 설치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개량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량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가뭄 대책은 수박과 참외 등 특수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정수시설을 거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창원 대산과 밀양 상남, 김해, 대동 등 4개 지구에 낙동강물을 끌어올려 정수한 다음 수돗물처럼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물을 이제 끌어와서 간단한 정수 처리 거친 다음에 시설하우스에 적합한 수준을 이제 맞춘 다음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리고 사계절 사업, 사계절 계속해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일단 올해 봄 가뭄에서 성과가 입증됐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비닐하우스 안에나 그 일반 농작물에 가뭄하고는 가뭄 대비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이 타 시군도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이 들판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가들도 차츰 늘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 사업 공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 자체의 이제 그 생육이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다 보니까 첫째 이제 그 병해충이 많이 감소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물을 공급하고 길어다 주기 위한 인건비 전략을 해왔고, 지금 그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 품질이 상당히 향상돼 가지고. 농어촌 공사는 앞으로 맑은 물 공급 사업을 10개 시설 재배 단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수자원만큼 소중한 것이 소규모 수자원입니다. 고성의 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논이 넓게 펼쳐진 들판, 군데군데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에 물을 공급하던 작은 웅덩이 둔벙입니다. 마을 하천이 마르는 가뭄 속에서도 둔벙 옆에 있는 논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성군에는 이런 둔벙이 304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물 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농경지가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는 둔벙만한 수자원 공급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중요한 농업유산으로서. 가뭄에 대비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시설 둔벙.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둔벙 못지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태 농업까지 고려한 가뭄 대책도 필요합니다. 6월 말을 지나면 경남 지방에는 그나마 간간히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면 가뭄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하지만 봄에서 장마 이전까지 반복되는 가뭄에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가뭄 해결책이 아닌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